반갑습니다. 이제 이 삼조 성천대사 이 신신명이 참 내용이 많기도 하지만도 아주 또 심오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또 이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면서 또 이제 이게 시대적인 어떤 그 상황으로 다시 재해석해내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렇게 지금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지금 몽한 공화 하루 파착. 이제 몽한 공화 하루 파착. 이 대목을 오늘 그 첫 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이 몽자는 이제 꿈몽자죠. 예, 이제 꿈. 그 화는 이제 이거 화는 이것도 없네요. 화니. 예. 이렇게 지금 그 환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환상한다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궁글리는 거 그것을 이제 환상이라고. 그리고 이제 공화는 빌공자거든요. 그 빛날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비어서 이제 빛난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중화민국 할 때 이 화자 쓰죠. 빛날 화자, 중화. 그게 이제 중국은 이제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만 빛난다. 그게 이제 중화 사상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제 중화 사상이 사실은 동양의 전체적인 그 흐름들을 그 중화 사상이 주도를 했거든요. 지금 주도를 했지만도 지금은 이제 그 사회주의에 매몰돼 버려 가지고 중화 사상 자체라든지 중국의 사상의 원류를 지금 다 깨지고 있고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참 이런 걸 보면 저것들은 가운데서만 빛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 변방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이게 그러잖아요. 않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홍익인간 그랬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이런 걸 보면은 이것도 참 우리 이 조그마한 변방의 나라에서 저 대륙, 큰 대륙에서 저것들은 가운데서 빛났는데 우리는 이 조그마한 그 변방에 있으면서도 여기서 홍익인간이라고 개국 이념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을 요새 이제 지금 저는 코로나 전국을 시국을 당해가지고 홍익 인간만이 아니라 홍익 만상, 홍익 만상 이제 이렇게 지금 가는데 그게 개벽 사상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널리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다 이롭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 홍익인간이요. 인간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너무 인간만 이롭게 했잖아요. 근데 홍익만물, 홍익만상, 홍익생태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이게 훨씬 범위가 넓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 이념과 사상, 원불교 이념과 사상이 그 속에 지금 포함 안 됩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지금 요새 지금 정리를 제가 이제 이 지금 시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예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서 헛되이 여다 공은요 빌자가 아니라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헛되이 빛나는 것, 이제 헛되이 빛나는 것. 그래서 이 하자 하가 왜 이렇게 됐나? 이 어찌 하자거든요. 어찌 수고롭게 하냐. 그리고 파자는요 잡을 파, 잡을 파. 착자도 잡을 착, 잡을 착. 그래서 이제 어찌 수고로이 잡고 잡을 것이냐. 뭘 잡는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몽과 환, 공화를 이것이 몽은 꿈이잖아요. 이거 허망한 것이에요. 꿈 깨고 나면 허망하잖아요. 그리고 환도 환상이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허망한 것인데 그것에 이 파착 잡혀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생들의 모습은 이게 여기에 파착해서 사는 거예요. 그 잡을 착 그러거든요. 파착 어찌 수고로 이 잡을 것 그 잡혀 있을 것이냐. 거기서부터 이제 해탈해라.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메시지를 여기서 지금 전하는 것이 이제 이 대목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몽환이 나오는데요. 몽환, 꿈과 환상인데요. 이게 이제 나오는 데가 어디 나오는가면요. 금강경에 나옵니다. 이것이요. 예, 금강경, 예, 끝에 나옵니다. 끝부분에 가면은요.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오는가 하면요. 일체유의법이 일체에 하염이 있는 법이 같다. 몽한 포령 그랬거든요. 꿈과 같고 환과 같다. 여기서 몽환이 나오는 거예요. 몽한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여로역여전이라 이슬 같고 번갯불 같다. 이슬 같고 번갯불 같다. 이 전자는요. 그때는 부처님 당대 때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부처님 당대 때 전기가 없었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는 이제 이게 번개불 치는 거 번쩍하면 막 끝나버리잖아요. 번개 치고 나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역여전이라 응약 여시건하라 마땅히 이와 같이 가나라 하는 것이 이제 금강경에 지금 사국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이 대목입니다. 거기에서 몽환이 나오는 거예요. 몽환. 그래서 몽환. 꿈과 환상이 이제 그 금강경 이제 사국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것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삼자 성찬자도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몽과 환에 파착 잡혀 있다. 잡혀 있으면은 마음만 수고로울 따름이지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들에게. 근데 이걸 왜 거기에 몽과 환 또 그 헛된 빛나는 거 헛된 영화라고 헛된 영화의 파착 거기에 수고로이 말이죠. 이게 파착이 된 잡혀 있다 이 말이죠. 잡혀 있는 거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제 이 대목이 지금 이제 전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몽환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요. 이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질 않아요. 이게 왜인가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도 이렇게 하고 합니다. 하지만도 저도 어떨 때 가면 몽환에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자, 이제 며칠 전에요. 이제 우리 언론 식당에 이제 밥 먹으러 제가 갔어요. 가니까 이제 TV를 틀어놓거든요. 밥을 이제 먹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TV하고 이렇게 이제 먼 데서 이제 마주보는 자리에 제가 이제 항상 앉거든요.
근데 보통 때는 뉴스를 틀면 또 그날은 뭔가 하면 대중가요를 하는 뭔 팀들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딱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TV에서 이제 뭔 노래를 하는가 하면요. 배신자 노래 있죠.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막 그렇게 감정을 해가지고 배신자를 막 하더라니까요. 정말. 그게 이제 한번 듣고 지나갔죠. 근데 막 그걸 이제 하니까는 감정을 넣어가지고 하니까는 참, 근데 나는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은 얼마나 사랑의 배신을 당해서 그렇게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나가서 나는 이제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고 정리를 딱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뭔가 산책을 갔어요. 그 산책을 가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제 솔밭에서 움직이는데 보통 때는 제가 산책을 하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거나 또 이제 주문을 외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이 배신자 노래를 듣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배신자여, 배신자여. 순간적으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뭐 하나. 이게 몽환이거든요. 그게 몽환이 이렇게 말이죠. 잡혀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그랬어요. 이 인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인기 있는 거, 유명한 거, 모든 거 있죠. 그건 다 뭔가 하면 인간들에게 전부 뭐를 만들어주느냐. 뭔가 환을 만들어주는 요소다 이 말이죠. 맞죠? 이렇게 지금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는 쉽게 몽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하지만도 실제로 말이죠. 살다가 보면은 순간적으로 와닿는 그 경계가 말이죠. 계속 잔영으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참 이제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몽환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압구정에서 뭔가 범소 유상 개시 험한 그랬죠. 그건 범소 유상은 뭔가 하면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몽환도 자기도 모르게 환을 하고 있잖아요. 또 몽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게 다 허망한 거다. 이제 허망한 것이다. 그래도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강경의 4국의 제1구절도 이것이 허망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여기서부터 이 몽환 공하에서부터 사실은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과거 것은 빨리 잊어버려요. 그리고 미래의 것은 아주 오지 않았으니까 잡아당기지 마라 그랬죠, 제가? 잡아당기지 말아라. 미래 것은 잡아당기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과거와 미래를 절단시키는 거예요. 딱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딱 차단시키면은 순간순간 찰나찰나 현재만 가는 것이다. 예. 현재만. 그래서 이 현재가 우리를 이제 현재를 뭐로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요. 현실 감각이에요. 현실 감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몽환 공하에 파착되지 않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현실 감각에 충실해야 돼요. 그때그때 오는데 충실해야 돼요. 현실 감각에 충실한 생활을 하고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된다. 현실 감각에 계속 이제 우리가 충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현실 감각에서도 또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 것은 다 떨어져 버리고 미래 것은 아주 오래 했으니까 그것도 절단시켜 버리고 현재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라.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현실 감각에 충실해라. 이제 이렇게 지금 말을 하지만도 그러면 이 현실 감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순간순간 현재를 감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각을 이제 순간순간 하거든요. 하지만 이 현실 감각을 하면서도 올바른 시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현실 감각이 제대로 된 현실 감각인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 감각인가, 이것이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보지 않고 그런 시각으로 본다. 이제 이 현실 감각에서 그런 시각을 본다. 그럼 지금 하는데,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논쟁들 다 보면요, 어딘가 하면 이것에서 차이예요. 현실 감각의 차이죠. 현실 감각의 차이다 이 말이죠. 그 정치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한번 보세요. 다 이건 뭐 현실 감각 차이죠.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현실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인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제 현실 감각에도 이것도 말이죠. 현실 감각에 충실해야 되지만 그 충실한 현실 감각에서도 바른 시각과 바른 그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직시한다. 직시한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그래서 이 지금 사유 세계가, 생각의 세계가 삐뚤어졌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사유의 세계, 생각의 세계가 삐뚤어져 있어요. 근본적으로 삐뚤어 있는 사람이 보는 현실이 옳게 보겠습니까? 삐뚤어지게 보는 것이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보는 것은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모든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직시를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 정전에서는요, 요 현실 감각을 바른 현실 감각으로 하는 것을 딱 한 구절로 우리 정전에서는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정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착하지 파착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에 그 바른 이제 그 해답이 우리 정전에 한 문구로 딱 이제 나와져 있는데, 그게 이제 뭔가 하면요, 제가 이제 근데 우리 참 대종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게 그렇죠. 자, 요것을 이제 이렇게 되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는 현실 감각을, 제대로 된 현실 감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자, 진공으로 뭘 삼으라 그랬습니까? 체를 삼으라. 자, 묘유로 용 삼으라. 그랬죠? 이거 정확한. 자, 이게 몽환공화로서부터 우리가 몽환공화의 집착으로부터, 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진공으로 체가 돼. 진공으로 체를 삼은 그 생각으로, 그로 나타나는 묘유, 그건 뭔가 하면요, 제대로 된 묘유죠. 제대로 된 묘유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근데 진공이 체가 되지 않는 묘유는, 진공이 체가 되지 않는 묘유,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진공이 바탕이 되지 않는 생각들요. 여러 가지 부윤환상 생각들 나죠? 그 생각은 다 뭐냐 하면요, 몽환공화다. 맞죠? 몽환공화예요. 그래서 진공이 체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공에 바탕해가지고 내는 모든 생각들, 그 생각이 뭔가 하면 바른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삼하라. 이게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정전에요, 몽환공화로부터 벗어나는 그 방법을 이렇게 말이죠, 아주 명쾌하게 우리 정전에서 지금 밝혀주고 이제 계신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거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해가지고
다 지금요, 보통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 이 속에서 삽니다. 여기에 사로잡혀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바탕 이제 꿈인데, 얼마 전에, 어제 제가요, 참, 이제 성관에 있다가 나가갖고 바깥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는 사람이 어제 10시에 죽었다고 지금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 이렇게 살고 갈 거, 전무 출신이라 잘하고, 그냥 여기서 열심히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냐. 근데 세상에 나가갖고 돈도 좀 벌었어요. 그러나 죽었어요, 일찍. 한 60 됐을 거예요. 저 서원관에 있을 때 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꿈 같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돈도 벌었어요. 그래갖고 저 가가지고요, 강원도 가가지고 아주 멋지게 살았어요. 살다가는 영화 배우들 불러다가 강에 대한 촬영을 하고는 과로해버려가지고는요, 식물인간이 됐다고 하더만 어제 10시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인간 사는다는 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다 꿈과 같은 것이에요. 한 세상 살고 나면요, 끝날 때는 뭔가 하면 몽환 공허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파착 잡히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로부터 해탈하는 거, 그것이 이제 되는데, 그 방법은 뭔가 하면 항상 진공으로 철을 삼고 묘유로 용서해야 한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갈 때 진공으로 채를 삼아가지고 생각을 했더라면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각 어긋나면은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한 생각 어긋나 버리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 것이거든요. 이런 인생들을 모두 지금 현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신신명 공부를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몽환공화, 여기로부터 집착에서부터 벗어나라. 왜 수고로이 몽환공화, 헛된 것에 거기에다가 수고로이 매달려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거를 수고롭게 하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 지금 삼조성찬대사 신신명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한 구절을 이렇게 이제 끝을 내고요. 그 다음에요. 덕실시비 각자가 어떻게 자, 이게 뭔가 하면, 덕은 얻을 덕자지요. 실은 잃어버린다. 이럴 실자. 그 시는 옳은 것이고, 비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덕실시비, 이제 이것이요, 인간 생활 속에서 치열하게 지금 덕실시비가 사실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덕실시비를 여기 지금 신신명에서 그 다음 구절에서 어떻게 하면, 일시에 방각하라. 물리칠 각자예요. 물리칠 각. 자, 일시에 방각하라. 놓을 방자죠. 이 방자는요, 놓고, 놓아라. 놓고 물리치라. 일시에 물리치라. 뭔가 덕실시비를 따지지 말아라 이 말이죠. 따지지 말고 덕실시비에 얽매이 갖고 살지 말고 그것을 일시에 방각 놓고 물리쳐버리라. 덕실시비를 이제 물리쳐버리라.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뭔가 하면 덕실 시비를 따지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을 사리 연구 중에서 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사에 해당합니까? 이에 해당합니까? 덕실 시비는 사리 중에서 사죠. 예, 예. 덕실 시비는 사예요. 사. 일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이 일을 요것을 이제 뭐라 그런가 하면요. 지금 사를요. 12해 그러죠. 12해 그런다. 사는 12해죠. 자, 이제 12해인데. 그러면 이것은 뭔가 하면 이것은 이 12가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여기는 뒤에 나와 있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덕은 뭔가 하면 덕이 되면은 이 덕은 이입니까 해입니까? 이죠. 예. 실은 해죠. 실은 해다 이 말이죠. 해로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이해 시비 이렇게 이제 바뀌어졌죠. 이것을 이제 우리 사리연구에서 뭔가 하면 시비 이해 이렇게 이제 지금 사를 이제 규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시비해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인간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시비이해를 일시에 판각하라, 놓아버리라. 이거 놓아버리기가요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계 우리가 다 한번 살펴봅시다요. 개인 대 개인 관계, 개인 대 개인 관계. 또 이제 이 집단과 집단 관계, 또 국가와 국가 관계, 모두가 다 뭐로 형성되어 있는가 하면요. 덕실 시비 이해로 형성되어 있죠. 덕이 되니까는 우리가 교역을 하고 국가 간에 교역하잖아요. 교역 우행하면 돈 벌려고 하잖아요. 돈 버는데 미치려고 하여간 이제 밑 앉을 수도 있는데 또 앉을 수 없는 입장도 있겠죠. 하여간 그런게요. 이 복잡하게 되는 모든 조직과 개인과 개인 관계, 집단과 집단 관계, 회사와 회사 관계, 국가와 국가 관계 모든 것이 다 뭐로 형성되어 있는가 하면 시비이해로 형성되어 있죠. 덕실 시비로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복잡한 이 속에서 말이죠. 이제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12해거든요. 12해가 지금 이제 이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 12해는 뭔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이로우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해로우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치가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우면은 옳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해로우면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이제 이게 가치와 관계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 없다. 그래서 가치가 근본이에요. 가치가 근본입니다. 가치가 근본이 돼가지고 뭐를 만드는가 하면요. 이해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이 가치가 근본이고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본이에요. 이거 12해는 뭡니까? 말이에요. 말. 끝이에요. 자, 끝인데 그러면 우리는 말이죠. 항상 이 공부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써가지고 끝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공부 아닙니까? 끝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따라오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 신신명화 이 구절에서는 뭔가 하면요. 말이 주가 되어버렸어요. 덕실 시비가.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 주객이 전도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주객이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게 주객이 바뀌어가지고는 지금 이게 나타나는 현상을 그래서 이 바뀌어진 것을 덕실 시비 그 말을 말이죠. 일시에 한때 그냥
반갑게 놓아버리라. 확실하게 놓아버리라. 그러면은 이해, 12이해로부터 해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신진명에서 이제 전하는, 이제 우리들께 전하는 이제 메시지인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분명한 사람은요, 덕실 시비가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뭐라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을 보고 총명하다. 아, 저 사람은 대단히 총명하다. 확실하다. 시비 관계가 칼이 잘 내는 사람 있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뭔가 복잡한 일들이 생겼는데, 그것이, 칼이가, 안 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석을 착착착착 잘해가지고 칼이 잘 내는 사람 있죠?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이게 총명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총명하다. 근데 이 총명은 여기에만 집착된 총명은 잘못된 총명이에요. 잘못된 총명이죠. 그러면 뭐에 바탕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이 지금 12이해의 근본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체가 있는데 그 체를 뭐라 그럽니까? 이지요. 이지요. 그러면 이는 뭡니까? 우리가 교리로 볼 때 이는 대소유무 이치에 맞죠? 대소유무 이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소유무 이치에 바탕한 12이해 덕실 시비가 돼야지 그것이 참으로 진정한 이게 덕실 시비지 말이죠. 대소유무의 이치에 바탕되지 않는 덕실 시비는 잘못된 덕실 시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매달리지 말아라. 이것이 지금 우리 신신명에서 이제 전하는 이제 메시지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요것이 분명하고 사람은 이제 총명하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사람에게는 그 맑은 물에는 고기가 많이 안 살죠? 못 살죠? 좀 물이 먹을 것도 있고 잡아먹을 것도 있고 해야지 고기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후덕하지 않다 이 말이죠. 후덕하지를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후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치사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이런 중도를 잡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어느 정도의 상황 속에서 중도를 우리가 잡아갈 것이냐. 또 이걸 가릴 때는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또 안 가릴 때는 안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모든 상황, 모든 조건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게 적용 안 되는 경우와 그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상정을 이제 해 볼 수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신문 칼럼을 하나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럼 제목이 이제 뭔가 하면요. 퍼스트 무브예요. 퍼스트는 첫째 아닙니까? 처음이죠. 무브는 움직이는 것이죠. 무브 움직인다 그러죠. 퍼스트 무브 하는 칼럼을 이제 제가 지금 하나 읽었어요. 관사님은 어떤 부분에 퍼스트 무브입니까? 퍼스트 무브. 이게 이제 퍼스트 무브가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예요. 이 퍼스트 무브가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 이해가죠? 근데 이름 잘 지었죠? 퍼스트 무버.
처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개척해 나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계속 개척해 내는 선도자, 그 사람을 뭔가 하면요, 퍼스트 무버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저 퍼스트 무버입니다. 어떤 분야의 퍼스트 무버입니까? 교리 해석하는데 퍼스트 무버죠. 퍼스트 무버, 새로운 분야를 제가 계속 개척하잖아요. 그러게요. 사람이 말입니다. 사는 데 있어도 이 새로운 개척, 새로운 분야를 계속 개척해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의 시대 지식정보사회에 인간형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엑셀런스형 인간 그랬죠? 엑셀런스형 인간.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하는 분야를 개척해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도자는 어떻게 사람을 활용해서 써야 되는가 하면요, 잘하는 분야가 있는 사람을 그 분야로 써주지 않고 사장시켜 버릴 때, 이건 뭔가 하면요, 잘못된 지도자의 치사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 잘하는 분야를 더 잘하도록 그 분야로 밀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교리로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치자본이요. 예, 치자본이요. 그래서 이 치자본의를 사유에서 치자본의를 실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계속 그 분야를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 그걸 퍼스트 무버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왜 이제 이 칼럼에서 이거를 지금 이제 강조를 했는가 하면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요, 얼마 전에 어디를 방문했는가 하면 삼성에서 이제 그 경기도 수원 사업장 운영한 사업장을 이제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신문에 나고 이제 칼럼에 모두 이제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제 그 사업장이 이제 어떤 사업장인가 하면요, 경기도 수원 사업장 운영 실태를 가가지고 본인이 점검하기 위해서 거기를 이제 방문을 했다 이 말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요. 근데 거기에서 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삼성의 사내 벤처 프로그램. 벤처 프로그램. 참, 이게, 그런 게요, 이런 것을 구상을 한 것 자체가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요. 그래서 요것을 뭔가 C랩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금 것을. 그러면 요거 뭔가 하면 벤처는 뭐를 말합니까? 기업이요, 이제 막 집단과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업이 어떤 분야를 이제 해서 계속 지금 그 해 나가잖아요. 근데 벤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갖고 하지 않잖아요. 한두 사람이 모여 가지고 벤처를 만들잖아요. 그게요, 우리나라가 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벤처의 이 프로그램이 이게 발달해야 돼요. 이 발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발달을 하면은 새로운 분야를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퍼스트 무버의 형태로 개척을 할 거 아닙니까? 개척을 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벤처 프로그램이, 이것이 그 벤처 프로그램의 이름을 삼성에서는 뭐라고 한가, C랩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C랩이라고 하는 벤처 프로그램을 삼성에서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운영을 지금 이제 하는데, 이걸 이제 운영을 지금 이제 삼성에서 이제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삼성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 중에서 인재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요, 요새는 지금요, 사람이 지금 회사 운영을 이렇게 이제 볼 때요, 사람 쟁탈전입니다. 사람 쟁탈전요. 제가 서울 교구장을 할 때 지금 상장회사를 운영하는
최신식 상장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우리 이제 서울대학교 서원회 출신을 대원회라 그러거든요. 대원회 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제 사람이 지금 외국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서울대 우리 원불교 동아리 출신들을 이제 교육을 이제 법회를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봤거든요. 이제 그걸 먼저 보는데 이 친구하고 이제 밥을 먹고 나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이 대학에서 이제 지금 학생들이 지금 이제 연초되면은 지금 졸업을 하고 나오잖아요. 나오면은요, 삼성이나 LG나 SK나 이런 데서 말입니다. 스타로 아이가 나오는 데서 싹 쓸어간대요. 싹 쓸어가 버린대요. 싹 그렇게 이제 쓸어가 버린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말이죠. 이것을 새로운 분야를 계속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데,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재들을 대기업에서 다 쓸어가 버리니까, 그 쓸어가고 난 다음, 그 나머지 사람들을 자기들이 이제 경쟁해가고 또 쓸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사람들이 다 쓸어가 버렸으니까 저쪽으로.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말이죠. 야, 세상에 말이죠.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요, 사람 정탈전이에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채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회사의 경쟁력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아, 이게 내가 할 말 많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 교단에 이제 비춰가지고도요. 지금 교무도 마찬가지입니다요. 교무도요. 제대로 된 지금 인재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와야 된다. 그게 이제 어떤 거면 저 같은 사람은 들어와야죠. 사실요. 맞잖아요.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그렇게 쓸어가 가지고 쓸어간 사람들을 그 회사라고 하는 삼성전자 조직 속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끼, 열정, DNA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의 어떤 풍토가 안 되면은요, 그걸 못 하잖아요. 못 한다 이 말이죠. 못 하니까는요, 삼성전자 부회장, 그게 이재용 씨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벤처 C랩에 뭘 한 지원자를 받았어요. 그 지원자를 받아가지고는요, 자기가 한번 열정을 다해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퍼스트 무버 이거를 개척 한번 하겠다 하는 사람을 받아가지고요. 거기다가 뭔가 하면요, 삼성전자에서 그 사람이 운영하는 벤처의 이 프로그램에다가 돈을 다 대주는 거예요. 월급도 주고 사업의 모든 하는 자본도 다 대주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손해 보는 거예요, 삼성에서는요. 그렇고는요, 이걸 이제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해주거든요. 해줘가지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요. 이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삼성에서요. 그 회사가 이제 그 나가는 방향을 이제 지원을 딱 이제 해주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죠. 그럴 거 아닙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뽑아가가지고 벤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원을 해주다가 성공을 만약에 못하면은 어디까지 이제 혜택을 베풀어 주는가 하면은 5년 내에 삼성에 재입사를 시켜요. 재입사를 하도록 해준다니까요. 대단하죠? 5년 내에 삼성에 재입사를 허용해 준다니까요. 자, 그러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스타트 CM. C랩. 처음 시작하는 벤처예요. 이게서 C랩이 이제 성공을 해요. 그래갖고는 국가에서 말이죠, 그 퍼스트 무버의 자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사람 기업이 몇 개가 나왔는가 하면요. 45개가 나왔어요. 45개의 스타트 시랩을 출발시켜버린 거예요. 스타트 시켰다 이거예요. 벤처 정상적인 벤처 기업으로 활동하도록 시켰다. 대단하죠?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